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에,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어, 보훈보상 대상자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보훈보상 대상자법이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돼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방송이 아직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은 빨간 글씨로 된 두 글자 구독 글자를 터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훈보상 대상자법이 지금까지 약간 홀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상을 중심으로 지원 보상이 아니라 일반 공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보훈 보상자는 그런 용어는 없지만 약간의 서자 취급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2012년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법이 없었어요. 보훈 보상 대상자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2년 7월 1일자로 이게 신설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상위처가 상당히 중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경한 사람하고 같이 국가용자를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위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근무하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그리고 전상군경,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외에 좀 법이 이제 애매하기는 합니다. 고용자법 6조에 나와 있는데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아무나 읽어도, 초등학생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안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근무하는 사람은 공상공무원이고, 공상보상자고, 그렇지 않고 재력 훈련을 하다, 아니면 작업을 하다, 아니면 일반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이 상해에 대해서는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이름을 새로 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분들이 좀 홀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의무 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장기 근무자는 장기 하사관만 돼도 일단 자기가 가정을 꾸리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뭐 초급이든 고급이든 간부라고 칭을 받는 사람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는 영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영내 생활을 하면은 이 간부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면 어떤 사고가 났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됩니다.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한 병사가 좀 고문관 비슷해서 따돌림을 받으면서 구타를 당하거나 가혹행위 같은 걸 당해도 온전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쉬쉬하면서 좀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훈 보상 대상자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상의가 확실하게 증거되기 전에는 일단은 그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폭넓게 좀 이번에 일부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무 복무자는 잠시 전에 설명드렸듯이 도저히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영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돌림이나 또 구타, 가혹행위 등의 확인이 모든 그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일부 따돌림을 당한 사람 일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번에 개정한 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군대 가서 보면 고문관이라고 하죠. 고문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뭐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래도 상관들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 따돌림을 당한 위치였기 때문에. 따돌림을 한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되고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밝혀져서 지휘관들이 견책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돕는 입장에서 일단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관리자들도 보호하는 일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 복무자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상을 받을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많았다. 이 점을 좀 개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상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이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으로 그러니까 일반 그 의무 복무자로서 입대해서 24시간 영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일단 좋은 안내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본인이 보험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공상 공무원 공상 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보직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정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90% 이상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국민의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예를 들면 뭐 GOP나 아니면은 그 휴전선 근처에 그런 데서 좀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수 임무자 뭐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기타 공수부대, 낙하부대 이런 거나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은 당연히 공상 요건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보직을 받은 사람들은 공상을 받기가 어렵고 보훈 보상 대상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분들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정말 형평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호하자는 뜻으로 이번에 보훈보상 대상자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안내해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일단 군 생활을 하면서 영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훈련이 되었던 아니면 영내 생활을 하든 아까 떠들림이든 구타 행위든 그런 것을 당할 때는 확실하게 근거를 내놓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점을 아시고 보훈 보상 대상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일단은 보훈 보상 대상자들은 애매모호하게 이게 좀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냉정하게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여유롭게 해서 그런 정황이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어떤 간접적인 근거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기 위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안이 여러분께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훈 보상 대상자들도 드러나지 않은 만큼 그 상해를 입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손해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아마 좀 너무나 많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했으라 보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하단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